오늘 새벽 미국장은 그 한 3% 이상, S&P 500이 3% 이상 올라가도록 장이 마감됐고요. 뉴스를 보면 팡이 랠리를 도왔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잠깐 우스운 건 얘기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팡이라고 해서 국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건데요. 3월 30일은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저지에 총력을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인 4월 2일 날은 이틀 뒤네요. 코로나 충격 확산에 추락했어요. 오늘은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 매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주식시장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할 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추세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금 무조건 바구니에 담아라, 투자 전문가의 만장일치 추천이라고 매일경제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캔들 차트는 금이고요. 여기 요 라인 차트가 이게 그 S&P 500인데, 잘 보시면 이 시기에는 추세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주식은 오르고 금은 내렸습니다. 근데 또 어떤 시기에는 또 동일한 방향성을 볼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세가 올라갔죠. 금은 미약하긴 하지만 주식하고 상관관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가서는 다시 상관관계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하고 주식은 상관관계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금 가격이 내려서 반대가, 이제 금 가격의 추세하고 주식 가격의 추세가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미 이전에 제가 금과 관련된 추세에 대해서 향후에 예측을 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참고를 하시고요. 이 금을 투자하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연준이 계속 시중에 자금을 푸는 그 규모인데요. 지금 이제 이 정도 폈고, 향후에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2조를 더 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가 많이 시장에 풀릴 거고, 그러면 달러 표시로 이제 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단지 달러 표시 채권으로 이 달러 표시로 표시하기 때문에 달러 가격하고 꼭 상관관계가 100%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금보다는 주가를 하고 싶은 이유가, 금이 이제 전고점 부분 많이 왔고요. 이제 하락의 폭은 금보다는 이제 주식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주식을 잡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투자 결과를 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 정도 왔으면 점진적으로 포지션 줄이셔야 되고요. 향후에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매수할 그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이제 이전에 찍었던 금과 관련된 오피니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 3월 증권 투자 동향인데요. 그 코스피 시장에서 13조 4,500원을 매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코스피 시장 보유 비중이 32.4%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33.7%였어요. 그러면 32.4%니까 1.3%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줄었었냐면, 2009년 4월에 25.9%까지 줄었으니까 향후로 6%, 6.5% 정도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여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1.3% 주는데도 폭락세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향후에도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밑으로 확 밀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세가.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제 최근 잠깐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RSI 상승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조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상승 정도도 미약하고 약간 꺾이긴 했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사실 아직까지 꺾일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동조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당장 꺾일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산업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재 산업이거든요. 두 가지 산업이 상승 추세가 지금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에 경기 확장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전히 이제 단기간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에너지 섹터가 밑으로 밀려내려가고 있고, 파이낸셜 섹터는 이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거라 아직까지 이제 큰 추세 흐름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 V자 반등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추세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올라가던 일전 섹터들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상승의 추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이 코로나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 인도서 돌연 변이가 이미 3,500가지 변이가 있어서 백신 개발이 난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이가 자꾸 생기면 변이 정도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용지물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미 이전의 기사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했듯이 1년 반 만에 개발한다는 건 이거 천운이 따르면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죠.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신 개발을 우리가 단기간에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올리버 와이만에서 낸 보도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내용을 보면 네, 결과적으로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이제 팬데믹 상황이 약간 진정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글로벌이. 진정되는 상황은 좋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건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이제 그러니까 2009년 11월 달에 예측한 거예요. 2000년도 성장률. 이거는 4월 달에 예측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였던 게 마이너스 6%로 8% 하락했어요. 폭락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향후에 코로나 사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등락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고 있어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잠잠해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차 유행하지 않으면 경기가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시장에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주식시장이 최근에 긍정적이었던 게 유가가 협상, 사우디하고 러시아, 주요국들이 협상하면서 사실 이제 1,000만 배럴, 970만 배럴 감산을 해서 유가가 좋은 호재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시면 유가가 다시 2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등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냐면, 미국의 쉘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또 다시 채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요건들로 따지게 될 겁니다. 신용도 강등 얘기가 또 이거 이외에도 사실 신용도 강조될 곳이 많죠. 여행, 항공, 그래서 요식업 관련된 게 이제 계속 난제를 겪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의 악재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압력보다는 하락에 대한 압력으로 향후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의 팬데믹 2차 유행이 더 무섭다. 그래서 이제 재유행 경고인데,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이제 11월경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의 이제 파우치 소장이, 맨날 트럼프 옆에 있는 파우치 소장이 가을에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잘 보시면 이 방역 모범이었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2차 파동이 긴장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풀어줬는데 이제 환자들이 급증했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처럼 하는 거죠. 한겨레 기사 보면 중국 허난성이 무증상 감염자 발생해서 인구 60만 중소도시인 중소도시로 우한식으로 봉쇄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다니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대구에서 2차 발생이 되면 대구로 완전히 봉쇄해서 사람 못 나가게 막는다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글로벌의 민주주의 국가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난제에 걸려 있는데, 백신 개발은 쉽지 않고요. 변이도 있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애초에 쉬운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2차 유행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중국식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죠? 계속 심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건 이제 고용시장이 계속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과거처럼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비상경영 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최소한의 고용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생산 시간만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는 중단하고 계속 현금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계속 경제의 악순환, 가게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으며 고용하지 않고, 이게 다시 가게의 소비를 억제하고, 이런 악순환의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뭐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이 잠잠해져서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예측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로 머리를 들고 있지만,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게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쳐다보고 대응을 해야 될 초입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30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죠.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그 반대 방향을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1900대 정도까지 밀려 올라가면 의심 없이 바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 매수는 아랫 방향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인버스 매수하는 걸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권고를 안 드려요. 그것보다는 그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번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예전에 못 팔았던 것 중에 일부를 현금을 매도한다거나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좀 빠르게 대응하셔서 밑에 1400대에서 사셨던 거에 있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현금화 하시는 작업을 해서 향후에 하락했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그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